제가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낮에 들었는데 이제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되나 좀 잠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책에 이제 그 토론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취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책에서 쓸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토론 문화와 이제 토론 현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혹시 뭐 질의응답 시간이나 중간에 같이 좀 참여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신다면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충분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대학 때 이렇게 좀 조용한 친구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색시였고요. 대학 때 친구들은 샌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단에 서다 보니까 뭐 성격도 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밖에서 토론을 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는 약간은 좀 학교의 학습 분위기와 일반 대중 강연 분위기를 좀 반쯤 섞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목을 일단은 이제 토론공화국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약간 이렇게 화두 삼았던,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상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제가 토론에 대한 애정이 가장 뜨겁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를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하고요. 토론의 전사는 제가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 이렇게 국어 교사들하고 함께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화두라는 어떤 이제 그런 주제로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사실 이렇게 같이 본 거고요. 1번에 있는 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문답, 대화, 토의, 토론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한 사람이, 자, 시작. 예. 저는 이제 토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사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낼 때도 늘 이렇게 꼬리로 달고 있는 말이고, 제가 2000년에 토론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원탁 토론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80년대 이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하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가치로 배웠었는데, 그게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토론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더라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책 한 권을 읽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권, 100권을 읽어서 혼자 깊어지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이 한 권을 읽고 그 나누는 어떤 그 나눔의 그 정신이 우리 사회와 어떤 문화에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제 마음으로 늘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같이 한번 좀 새겨보는 말이라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잡은 화두는 계몽인가 소통인가입니다. 좀 우연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그 대학 졸업한 지 이제 25주년 그 재상봉 행사를 이렇게 동기들하고 했는데 거의 25년 만에 그 동기들이 만나면서 굉장히 어떤 뜨거운 그 열기와 에너지들이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하여간 사연이 있는데 지난 한 2월쯤에 한번 모였고, 이제 5월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집을 만들어 보자. 이제 오연호 대표가 그걸 제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편집장 역할하는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독려를 해서 또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만들어진 문집의 제목이 8312입니다. 83은 뭘까요? 83학번. 네, 83학번이고, 12는 네, 당연히 이제 2012년 해서 이제 그 25년 뭐 횟수로 따지자면은 이제 9년 이제 간극을 갖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건데, 그 동기들이 다 같이 좀 놀랍니다. 며칠 전에도 그때 이제 저희가 그 78명 중에 25년 만에 재상봉 행사를 했는데 모인 친구가 4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뭐 오프라인 모임을 한 2번 했는데 그저께 한 19명 정도가 다들 친구들이 외롭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왜 대학 때는 서로들 이렇게 친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어색해하기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더 자주 만나게 되고 혹은 더 깊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80년대라는 어떤 시대적 무게와 어둠, 뭐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유롭게 개성 있게 꽃피우기 좀 힘든 뭐 그런 청춘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청춘이 힘든 것처럼 그 당시의 청춘들도 어떤 뭐 심각한 어떤 운동, 정치 이제 이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리기도 하고 또 그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뭐 일컬어서 뭐 회색지대의 진실 뭐 이런 어떤 숲속의 방 속에서 나왔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시대에는 아무리 옳은 얘기도 어떤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신념에 의해 가지고 후배들이 자기 어떤 그 주체적인 내면과 어떤 그 소화 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끌렸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뭐 큰 흐름 안에 뭐 주체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자기 안에 그 스스로 어떤 내면에서 이렇게 꽃피어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깨어있는 정신을 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의 이제 20대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일컬어가지고 뭐 긍정적인 의미의 혹은 또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한계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의 좀 계몽의 시대였다면 뭐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기의 발달이든 문화의 변화이든 간에 이제 어떤 소통의 시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난 친구들끼리 서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계몽하려고 한다면 아마 절대로 만나지지 않을 거고 뭐 그런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금방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하여간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어떤 이제 소통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계몽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계몽하고 또 서로 수용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어떤 변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토론을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소통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냥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이제 키팅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낭만적이고 자유롭고 그 과거의 어떤 틀을 깨는 이제 그런 어떤 수업들을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혹시 뭐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뭐가 있나요?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책상에 올라가는 거 하고 예, 책을 찢는 장면. 그래서 그 프리처드 교수의 이제 시의 이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열심히 설명하더니 그냥 싹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시는 뭐 중요도, 완성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를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어떤 이제 그런 태도를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깨뜨리려고 책을 찢어보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국어 교사로서의 어떤 제 삶의 목표는 언젠가 한번 아이들한테 책을 찢어봐라. 근데 아직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택했던 길은 이제 책 밖에 있는 많은 어떤 자료들을 뭐 복사를 하든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그 교직 초창기에 이게 90년도 초반에 이제 나온 영화라서 열심히 또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뭐 그래서 많이 밖으로 걷긴 했지만 아직도 참 그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이제 제가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중도 진보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독교 운동을 하던 뭐 함석헌 선생님을 모신다거나 뭐 김교신 뭐 무교회주의나 약간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이제 사회성이 있는 이제 그런 기독교 이렇게 동아리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4학년 선배가 아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 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재언 같은 걸 하면서 성경책을 한번 찢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 삶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영화 속에서 한번 봤는데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있죠. 제가 그래서 두째 장에 이제 그 김두식 씨가 지금 이제 뭐 헌법의 풍경 이후 욕망해도 괜찮아, 최근에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책들로 우리들의 어떤 인권 의식을 높여주는 그분이 이제 꽤 오래 전에 그 참여정부 나오던 초창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권위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상반기 민주당 국민경선 이후
아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부 신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해온 노무현 당선자의 이미지는 거의 개념 없는 또라이에 가까웠다. 거두절미가 주특기인 언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날로 우스운 사람이 되어가던 그가 생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 속에서 생명력을 발견한 젊은이들이 노무현 일병 구하기에 나선 덕분이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말씀 자료와 보도 자료에 길들여진 모범생 기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의 눈에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증거로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기사와 칼럼 행간에 불안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언론에서 약간 좀 새롭고 개혁적인 그 대통령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왜곡, 음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이렇게 비판한 글이죠.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노 당선자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신중하되 생명력을 잃지 말 것. 커다란 책상에 앉아 부동자세의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분위기에서 개혁의 나무는 숨을 쉴 수 없다. 안정이란 이름 아래 생명력 포기를 요구하는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 어떤 말씀 자료도 살아있는 토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언론 이성과 로고스에 의해서 이 문명을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그 권위가 되고 어떤 억압이 되고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제언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키팅 교수가 책을 찢은 행위도 어떤 그 시의 해석도 그것이 어떤 말씀이 돼서 그 시가 살아있는 어떤 생생함을 이렇게 가두어 버린다면 무의미하다는 이제 그런 비판이었고, 그런 어떤 그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밥상이었던 그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달리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주체가 돼서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몸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키팅 선생님이 떠나게 될 때 학생들이 그걸 이제 몸소 이제 실천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결국 우리한테 이제 토론의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아마 이제 저희 동기들이 아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기존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가두고 있었던, 아마 이제 세월의 나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벗겨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벗고 솔직하게 이제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면, 뭐 못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가지고 뭐 말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없습니까? 오마이뉴스 대표는 어떤가요? 소통, 우리나라 언론 소통 문화의 새로운 그 장을 열었는데, 예. 그래서 3년쯤 됐는데요. 한참 이제 그 촛불 시작됐을 때 이제 소통이 이제 우리 사회 화두가 되면서 그 경향신문에서 보수 중도 진보 한 30% 정도씩 해가지고 백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못하는 사람 미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예측이 되고, 2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성향이 있나요? 못하는 쪽 2위. 진보든 보수든 좀 극단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입이 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대편에 의해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이 오늘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에 이제 시장이 된 데는 아마 이제 이게 3년 전 조사인데 이미 이제 그 당시부터 어떤 이제 소통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평가받았던 거고, 그 힘이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이제 밑바탕이 된 거죠. 그만큼 아이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리더의 어떤 힘들은 이제 소통 능력으로 이미 이제 옮겨간 지 오래됐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소통의 화두가 한 3년 전부터 떠올랐지만, 이제 그 소통을 고민했던 한 사람,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최초로 어떤 소통을 고민했고 또 그 한계를 몸소 이렇게 보였던 최초의 어떤 그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상황, 인연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있었던 2002 한일 월드컵과
네, 그 비슷한 즈음에 발생했던 그 두 여중생 사건으로 발생한 최초의 그 촛불 집회가 없었다면 과연 그 노무현 대통령 탄생이 가능했을까? 네,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고는 합니다. 자,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그때 이제 붉은 악마가 돼서 혹은 붉은 악마와 함께 그 거리를 누볐던 이제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앞에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림 두 장 보이시죠? 제가 그 선물 한 여기 3장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이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북측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물로 주신 거라서 귀한 거거든요.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월드컵과 노무현 대통령. 그 조벽 교수의 교사 4등급에 따르면 교사가 묻고 교사가 대답하면 D급이라고 하던데 지금 거의 그 위기에 지금 제가 처했습니다. 학생이 대답하면 한 C급은 되는데 물론 나중에 물으시겠지만 관계가 뭐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뭐 연결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길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2002 월드컵의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뭘 이렇게 꼽을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뭐 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 4강의 즐거움을 느꼈던 거는 뭐 다 우리 몸속에 똑같이 내재해 있을 테고. 어깨동무. 예. 금기를 깨다. 예. 광장. 예.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드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히딩크죠. 이제 히딩크의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그때 또 회자가 됐고, 당시 우리나라 축구팀이 거의 뭐 군대 수준이었는데, 히딩크가 이제 그 서열 같은 걸 깨면서 서로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소통하게 한 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주요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붉은 악마의 어떤 이제 역할, 붉은 악마가 아까 이제 뭐 금기를 깬 어떤 이제 다 같이 빨갱이가 되자 막 비더레즈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구호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해서 보여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리더와 대표들의 어떤 이제 그 흐름에 힘입어서 거의 뭐 수십만, 수백만의 이제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했던 어떤 이제 수평의 어떤 리더십을 외국인이었지만 최초로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부 이름을 지을 때 그 전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부 이름이 다시 또 사람으로 돌아갔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제 MB 정부가 이제 사람 이름으로 정부 이름을 붙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 이름이 뭐였죠? 네, 참여정부. 그 전에는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민정부부터 이렇게 참여의 어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다 같이 뭐 이념과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거의 수천만이 첫 번째로 느꼈던 아마 8.15 이후에 그 최초의 사건이 저는 이제 한일 그 월드컵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어떤 이제 참여의 코드, 참여의 어떤 의미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어떤 힘들이 이제 분출을 했었고, 그 이제 6월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선이, 효순이 이제 두 학생이 이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그 초유의 그 저항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촛불 집회였는데, 이제 월드컵의 열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촛불로 연결이 되면서 저는 이제 거의 뭐 촛불 집회 모습을 보면 마치 밤의 월드컵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의 축제의 어떤 역사 사회적인 의미가 같이 결합된 어떤 이제 사건이 2002년도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였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는 뭐 진정성과 어떤 그 한계와 의미를 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여간 그동안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후보들하고는 좀 약간 달랐고, 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뭐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진 않겠다. 사진만 찍으러 가진 않겠다. 그럴 만큼 좀 약간 이제 자주적인 발언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순수한 어떤 마음이었던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후보 시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런 걸음이 당시 어떤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그 노무현 후보에게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지지와 신뢰를 보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그 노무현 후보가 이제 토론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 화두, 담론을 이렇게 꺼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이제 문화적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0년에 이제 토론을 처음 만났고 토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가장 이렇게 뜨겁던 때가 그 무렵 2002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정치나 어떤 뭐 이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그 토론공화국이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하여간 이제 제가 한참 이렇게 관심 있을 때 토론공화국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하여간 그 토론에 대한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리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자, 왜 토론공화국을 고민했을까요?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토론을 화두 삼고 토론을 어떤 그 핵심 어떤 의제로 해가지고 정치나 어떤 사회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보자 뭐 이랬던 대통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다른 대통령들과의 차이점. 네, 전화 찬스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소통의 능력으로.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막 뭔가 좀 대답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너무 예전 사람이라 의식 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은 네. 어떤 분인지는 대략은 알고는 계시죠. 네. 뭐 한통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선생님 가진 게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 예. 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이제 약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자들은 토론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부제를 붙인 이유도, 그러니까 토론은 약자들의 어떤 연대이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역사와 현실을, 문화와 삶을 바꿀까를 고민하는 가장 그 바탕인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의 공통점도 아마 다 외로우신 분들이니까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와서 토론을 공부하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하여간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든 물론 이제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 주류 사회의 어떤 두꺼운 층을 뚫고 정말 이렇게 그 본인이 실현하고자 했던 좀 좋은 사회, 좀 더 어떤 서민들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어떤 이제 힘들을 모아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정치 권력이든 언론 권력이든 기득권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고, 아까 그 김두식 교수의 글에서처럼 오히려 이제 음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여간 이제 소통과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이름 속에 토론을 통해서 한번 그 참여의 정신을 현실화해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참여정부 초기에 그래서 이제 토론공화국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어떤 이제 갈림길이 되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였던 거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제가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왜 대통령이 평검사들을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다. 문재인 그 속도 말리고 품위 없이 대통령이 그런 평검사들하고 자리를 해서 토론을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본인이 지향했던 토론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그 옆에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 보이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 검찰과의 어떤 악연은 뭐 저승까지 이어져서 뭐 몇 대를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때 아마 이제 제대로 개혁을 했더라면 우리 역사도 바뀌고 뭐 본인의 어떤 삶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하여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이 그 인사권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평검사들이 이제 항명을 하면서 서명을 하고 이제 파동을 일으키니까 결국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의제가 돼서 결국 이제 자리를 하게 됐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쳐보면 저도 한동안 이제 잊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걸 생방송을 보고 나서 그 무렵에 A4 한 30매 정도로 이 행사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토론 교과서다. 물론 반면 교사로서 뭐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이 훨씬 많았지만, 그러니까 토론사에 이렇게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록을 해놓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뭐 강연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만, 그때는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인터넷 매체가 있었고, 뭐 유시민이라든지 당시 하여간 이제 그 노사모와 하여간 이제 그 둘러싼 수많은 이제 그 논객들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많이 또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검사들 대개 이제 하여간 유행어를 2개 남겼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쯤 되면 네, 막 하자는 거죠인데 그걸 또 언론에서는 막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쳐 써가지고 마치 막가파의 인상을 심어주면서 토론의 어떤 정신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이 졌다고 보는 게 토론의 판 자체를 깨는 게 이제 검사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기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유일한 여성 참여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인데 앞에 책상도 없어요.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없고 토론의 어떤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뭐 아주 그 기본적인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들이 뭐 386 뭐 하면서 또 뭐 83학번쯤 되십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죽거리고 하여간 최대한 하여간 이제 약 올릴 거 최대한 약 올리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화나게 만드는 게 이제 검사들의 이제 목적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형 얘기까지 꺼내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라는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언론에다 크게 퍼뜨리면서 대통령이 뭐 동등한 눈높이로서 토론하지 않고 뭐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그 토론공화국 담론 자체를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그 뒤로 정말 거짓말처럼 토론공화국이란 말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행어는 당연히 검사스럽다는 말이죠. 그때 토론 끝나고 나자마자 뭐 인터넷 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검사들을 전부 지하철에 태워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검사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한 아주 그 시민들의 또 어떤 적나라한 비판들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의 어떤 토론 수준이랄까 지금 다시 봐도 뭐 참 이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토론 수준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론공화국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다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토론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제가 뭐 시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그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 한 3년 전에 이제 5월 23일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추모의 행렬과 뭐 굉장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거리로 나가기보다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제 안에서의 어떤 인연으로 그가 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살골을 넣고 1대1로 비겼을 때 이라크 파병에서 김선일 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파병을 단행했죠. 또 국가보안법도 폐지시키지 못하고 또 조중동과 맞서서 뭐 무척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 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뭐 그런 면에서 자기가 지지할 수 없었다. 뭐 인간적인 면모, 누구보다도 풍부한 감성과 정치적으로 바보 같은 정말 순수한 열정, 다 좋다 하면서도 그를 가슴에 담아본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나 뭐 박재상, 이순신, 김구, 전태일의 뒤를 이어 순교자의 길을 걸었을 때 그 모든 아쉬움을 접고 고개를 숙인다. 이제 우리도 걸어갈 길, 삶과 죽음이 자연의 일부라는 명징한 사실을 일깨운 하나만으로도 그 앞에 내가 올릴 조사가 없다. 심장이 울리는 걸, 눈물이 흐르는 걸 막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저는 이제 토론의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검사들과의 그 대화는 두고두고 하여간 아쉬운 역사적 어떤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 파병, 뭐 한미 FTA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이렇게 유서를 쓰고 분신을 했던 뭐 허세욱 씨도 있고, 그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토론에 대한 평가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부분까지의 어떤 결론은 강자들은 토론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저보고 집에서 토론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아마 집에서는 강자인가 봐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저 명령하고 강요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 진정한 강자는 이제 토론하는 사람일 거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KBS에서 나왔던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 오바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열리는 토론 대회, 우리나라의 어떤 토론 문화, 토론 교육의 현장들.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토론하는 자가 정말 이렇게 뭐 이끈다기보다도 같이 이제 아이가 어울리면서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고 부드럽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바라보는 관점, 토론 교육을 왜 해야 될까? 우리가 토론 문화를 왜 꽃피워야 될까? 토론은 결국 강자들이 아닌 약자들의 어떤 연대에 의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아까 이제 처음 보셨던 지식 채널에 나온 토론의 달인은 이런 어떤 정신들을 갖다가 이제 그 지식 채널에서 담은 거죠. 이제 4년 전에 이제 결국 이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또 다양한 이해와 해석 때문에 결국 이제 불안을 느낀 많은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제 거리로 나온 행위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처음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커다란 화두가 됐었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촛불이 다시 이제 2008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어떤 이제 직접 참여하는 어떤 이제 민주주의. 2002년도에는 아마 그 주제가 미국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대한 금기를 깨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토론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제 촛불 문화와 함께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토론 광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소통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안 찍으셨겠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을 때 우리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구나. 그러면서 촛불을 든 우리들은 아직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의 힘을 이렇게 보여준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2008년 이후에 촛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의 성지라는 말도 나오고 다음에 아고라. 이제 그 아고라에서 나온 사람들은 깃발 들고 나올 때 토론의 성지라는 이제 그런 어떤 깃발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고라의 의미, 아까 이제 그 지식 채널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의 어떤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뭐 물론 이제 어떤 비효율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너무나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여간 오늘날 어떤 성숙한 그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민주주의의 기원이 이제 아고라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혹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의 68 혁명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촛불 시위 한참 할 때 프랑스 68 혁명이랑 비교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잦아들면서 또 그 촛불 시위도 이제 뭐 실패한 혁명이다 혹은 실패한 운동이다 뭐 그런 평가와 아니다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촛불 시위하고 나서 뭐 세상이 좀 바뀌었나요? 지금 너무 무겁나요, 얘기가? 자, 가장 가까이 근접한 분에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답은 너무 쉬운데. 유한을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네?
정답은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격식과 권위를 버리고 직접적인 어떤 이제 소통의 문화가 생겨난 게 우리나라보다 이제 어떤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100분 토론 요즘 뭐 손석희 씨 나가고 나서는 시청률이 거의 뭐 2%, 1%. 프랑스는 뭐 둘이 나와서 하는 토론도 시청률이 뭐 30%, 40%. 그럴 만큼 하여간 어떤 문화적 격조가 높은 그 바탕에는 어떤 이제 저런 혁명의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우리도 좀 시간이 지난다면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이 토론 1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계몽의 시대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토론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지금 이제 이 학생들은 토론을 이제 직접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1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한 30대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다른 문화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뒷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제 지난 세월 뭐 학교는 이제 한때 이제 충격적인 동영상이 한번 돌았던 적이 있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내신 너무 힘들고 거기에 이제 논술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생겼고 이제 논술과 이제 대학별고사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모든 기성세대들이 결국 어떤 그 삼각 체제를 이루면서 아이들을 어떤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입시나 성적 뭐 하루에 1명 정도씩 자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뭐 계속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쳐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죠. 박민규의 아침의 문 이상문 학상 탔던 너무 좀 끔찍한 말들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괴물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또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들 서로 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소통하면서 같이 그 즐거운 에너지를 나누고 살아갈까.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논술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제 이 괴물이란 영화 우리 한국 영화로서는 최고의 흥행작이었잖아요. 이제 아바타한테 이제 그 밀리기는 했지만 하여간 이제 외하고 그래도 하여간 국내 영화 중에는 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그 책에도 이제 맨 후반부에 괴물의 의미를 나름대로 좀 쓰기도 했고 이제 논술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느 날 나타났죠. 그리고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외쳐대고 있고 이제 집집마다 가족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이제 이 논술을 갖다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참 논술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이제 무기로 이제 화염병과 화살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화염병은 어떤 따뜻한 가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이제 화살은 어떤 차가운 논리 그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갖출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송강호가 그 고아 아이랑 같이 밥을 먹는 어떤 이제 그 사랑의 장면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랑 해가지고 이제 1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살림의 트라이앵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는 뭘까? 역시 아이가 책을 읽고 그걸 글로 쓰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토론이 같이 곁들어가야 되는. 그걸 이제 괴물 가지고 얘기하면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논리와 왜 토론하는가? 결국 서로 같이 밥을 나눠 먹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 전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간략하게 이 신화 전사를 만들다라는 책인데요. 그 무렵 2009년도에 제가 토론의 전사를 개설할 때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 신화에 대한 책, 뭐 이용기 씨 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김용호 씨라고 그 문화를 공부하신 분인데 2권 책을 냈어요. 신화 전사를 만들다, 뭐 이야기를 만들다 해가지고 동서양의 신화를 아우르면서 근데 이제 그 전사를 만들다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전사하면 그냥 뭐 싸움 잘하는 어떤 투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동서양 신화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전사의 의미를 뭐 푸시케라는 사랑의 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유신의 그 동생으로 김춘추랑 결혼했던 문희, 뭐 자장, 황룡사탑을 세웠죠. 믿음의 전사,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전사, 과감하게 어떤 그 하늘과의 운명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전사, 떠나는 전사, 인연의 전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 서문에다가도 전사의 의미가 그런 어떤 단순 무식한 싸움꾼이 아니라 어떤 삶의 여러 결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고민 속에서 버리고 또 떠나는 그런 어떤 전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그 두 전사, 전사들의 전사로 자비의 전사와 지혜의 전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비의 전사로 이제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를 살린 이제 바리대기와, 그 다음에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허망한 어떤 욕망의 일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 이제 조신설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주인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버리거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미망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끝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자기 삶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겪어낸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풍부한 어떤 은유 속에서 전사라는 말이 참 너무 멋지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이제 토론 자체가 또 어차피 싸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가벼운 그 낮은 단계 전사로 출발하지만 전사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이제 토론의 전사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은유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고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그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세우스는 물론 뭐 싸움을 잘하는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진실한 자기를 이렇게 찾았던 사람은 아니죠. 반면에 이제 헤라클레스는 그 이름 자체가 헤라의 영광을 받은 이라는 거잖아요. 제우스가 워낙 뭐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태생으로부터 이제 하여간 헤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몇 번 뭐 부인도 죽고 자기 자신도 온몸이 타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이제 산화해가지고 하늘의 별이 된 그런 어떤 진정한 영웅의 어떤 그 걸음을 이제 헤라클레스로 이야기하면서 그 전사로서의 어떤 이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영웅은 아니어서 뭐 전사도 못 되고, 저는 그냥 제 삶의 걸음이 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처럼 제 전달자의 어떤 삶이다. 제 이름은 동력동자의 호걸걸자입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호걸 같습니까? 그야말로 뭐 어디 가면 연수 끝나고 나면 참 여성적인 뭐 늘 이제 이런 얘기만, 아까 이제 그 섹시와 샌님처럼 저도 늘 제 삶을 그냥 전달자의 역할, 헤르메스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헤라클레스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뭐 꼭 부정해야 될 것은 아니다, 뭐 못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그런 걸음을 걷고 싶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바탕은 그 책의 왼쪽 날개에 있는 제 소개에 김지아의 시집 제목이었던 그 에린이라고 하는, 늘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아직도 바람은 서쪽에서 불고 아직도 우리는 그 바람결에 따라 우주루줄 춤추는 허수아비 신세, 하지만 뼈대마저 없으랴 바람결에 그 뼈대가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에린이다라고 하는 그 대학 때 이렇게 읽은 어떤 그 에린의 한 구절이 제 삶에 평생 남아가지고 늘 머무르지 않고 흐르고, 또 서양의 어떤 이제 그런 뭐 디베이트 우리가 배울 점도 많지만 또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동서양을 아우르는 어떤 지혜로서의 어떤 토론 문화와 토론 교육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토론의 전사의 어떤 걸음을 좀 이렇게 걸어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토론의 전사를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4년 전부터 이제 연수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14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해서 오늘 이제 14기의 첫날이고, 지금 이제 12기, 13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사의 어떤 그 공부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만남에서부터 뭐 원탁 토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립 토론, 그 다음에 모의 재판, 배심원 토론, 이제 그런 토론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실습을 해보는데요. 그 전사의 가장 꽃은 마지막 날 목고지 가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선물 나누기를 아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번 12기 때 한 분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학로 있는데 가면은, 갑자기 그 미술관 생각 이름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에 가서 3시간인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사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날 선물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지 앞뒤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사의 길을 같이 걸은 이제 인연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거기 이제 편지 쓴 내용 속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 잘 아시죠? 바람의 화원에 이렇게 소개돼 있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윤복의 이제 쌍검대문인데, 옛날에는 참 멋있는 그림이다. 뭐 역동적으로 참 그 색채와 뭐 분위기가 참 아름답다. 이 정도로 이렇게 느꼈을 텐데, 토론의 전사가 떠올랐다.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검을 든 두 여인에게서 토론회 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또한 토론에 몰입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건데, 칼을 들었지만 살생이 아닌 어울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춤을 춘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토론은 분명히 어떤 논리의 칼싸움이죠. 근데 이제 그 칼싸움의 목적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냐,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흥겹게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상생의 어떤 그 마당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이냐. 우리들이 보는 백분 토론 수준은 거의 논리적 칼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잘 한다면 그 토론의 어떤 수준이 정말 토론의 론자가 말씀은 이제 바퀴가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굴러가는 이제 그런 글자를 의미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수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의 전사에 대한 새로운 은유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쌍검대무를 통한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1, 2부를 합친다면 서로가 칼을 들고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합을 겨루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과 문화에 흥을 이렇게 돋구어주는 그런 어떤 토론 교육과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에린 선생님한테 질문하려니까 왠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아니 정말 그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전사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 질문을 못 했는데 68혁명 얘기를 하셨잖아요. 68혁명을 얘기하면은 저한테 늘 떠오르는 상처가 마르쿠제거든요. 그때 이제 소르본이죠. 파리팔 대학 교수로 있던 마르쿠제가 제자들이 쳐들어오니까 1차원적 인간을 썼던 그 마르쿠제가 1차원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던 그 마르쿠제가 경찰을 불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르쿠제를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르쿠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오늘 제가 100일장을 갔다 오고 사실 전작도 있는데 저희 반 아이가 4시 늦게 왔어요. 학부모들한테 딱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사고 결과 당연하고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학부모로 호출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르쿠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르쿠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김규황 씨의 글을 볼 때마다 늘 고민을 하잖아요. 얼만큼의 괴물이 있을까. 뭐 우리 안에 사실은 뭐 괴물이 없다면 우리 이미 다 순수로 불타가지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적당히 마르쿠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구태여 뭐 답을 뭐 말하라면 사랑하는 길밖에 없죠. 네, 저는 이제 그 팀버튼에 대한 어떤 글을 쓴 걸 보면서 그 팀버튼의 영화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고요. 대신에 그냥 사랑할 뿐이죠. 믿을 수 없으니까. 저는 뭐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수많은 그 욕망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굳이 뭐 하여간 질의응답식이기 때문에 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밖에는, 같이 사랑하고 밥 먹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일단 질문하셨기 때문에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은 사준 적 있는데 그래도 하나요? 네, 또 다른 밥을 사줘도 하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68 프랑스 혁명에서 그 결과로 토론 문화가 생겨났다고 그랬죠. 뭐 인과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뭐 그런 어떤 현상도 어떤 연관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때의 토론 정신하고 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다 토론의 정신하고 같은 건가요? 글쎄 세다 토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토론의 역사가 우리보다 하여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마 뭐 링컨 더글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토론을 이렇게 접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의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속에 있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의 영화를 보면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게 피가 튀기는 경기다라고 하면서 그 토론이 어떤 삶을 바꾸는 무기일 수밖에 없고 그 흑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어떤 인권과 어떤 자유를 찾으려면 그 피 튀기게 하는 그 백인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반면에 세다를 포함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토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토론 문화의 그 바탕에는 어떤 그 서구의 어떤 합리적 이성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그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찾아 나가자. 근데 그게 좀 더 정치적으로 발현되고 뭐 발효되고 의미 있게 좀 사회적으로 꽃피운 게 어떤 이제 68 혁명의 어떤 이제 성과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대립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하는 어떤 훈련의 어떤 공부로서의 어떤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 토론과 어떤 사회 토론의 어떤 정신을 같은 거냐라고 이렇게 동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이제 사회 나가서 이렇게 실천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연관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데 그 지금 여기 세다 토론하고 소통하고 연결짓기가 지금 잘 안 돼요. 예. 예, 세다 토론 그리고 토론의 전사라는 저 말 아까 유래를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다른데 저기서 말하는 토론과 소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잘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유인물 1페이지에 아까 같이 읽은 거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문답, 대화, 토의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이다. 이때의 토론하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토론하고 그것도 같은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토론을 고민하는 사람들만큼의 이제 토론의 어떤 개념과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세다 토론에 대한 고민은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뭐 이제 또 지식 채널을 보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지식 채널 이제 180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식 채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이 쓴 그 놀이와 예술의 상상력에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이렇게 본떠 와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다와 같은 대립 토론의 최대의 어떤 그 교육적 의미와 소통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해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하지만 국가보안법 찬성자로 토론대에 나가서 토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기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제 그 입장에서 토론을 하게 되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펴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를 말로 할 때는 다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서 있는 자리가 자기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한계를 이렇게 짓는 건데 그 세다 토론 같은 경우는 그 한계를 벗어나 보는 경험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서 소통의 어떤 에너지와 어떤 그 아까 68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과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충분히 학생들한테 혹은 뭐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대립 토론이나 세다 토론에 임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토론을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고요. 이제 TV 토론이나 뭐 회사에서 이제 회의 같은 이제 토론을 할 때에도 제가 본 토론은 되게 싸움으로 끝나는 정말 그 토론이란 그 장점을 잘 보지 못했던 사례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잘 된 토론이 어떤 건지 실제적으로 접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 TV 토론도 나와서 싸우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뭐 사기꾼의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서로 전혀 소통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토론 자체가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네. 정말 토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한다고 서로 말을 나눈다고 생각을 나눈다고 토론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TV 토론이 토론인가? 저는 이제 뭐 100분 토론도 이제 뒤에는 가서 한번 앉아봤고 그 전에 백인 토론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때 이제 백인을 초청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토론하기 전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토론 끝난 뒤에 의견 묻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토론의 전사에 쓰지 못한 얘기들은 주로 이제 그런 어떤 토론에 대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얘기라든지 그 백인 토론 갔다 와서는 이제 이건 토론이 아니라 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00분 토론 같은 경우도 그냥 명칭은 100분 토론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어떤 토론이라는 어떤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뭐 어떤 스펙터클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싸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고 마치 그 액션 영화처럼 근데 그걸 이제 말로써 뭐 한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언론에서 보여주는 토론 문화나 어떤 토론의 어떤 모습을 과연 이제 어떤 토론의 어떤 뭐 본질적 가치나 의미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제 어디까지를 토론이라 해야 할까?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들이 이제 대중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과 가치들이 사실은 뭐 허위나 허구인 것들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하여간 이제 토론 비평을 한다면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토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범죄에 넣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의 이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글쎄요 이제 하여간 그 아까 토론의 달인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토론 이제 문화나 이제 토론 교육이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한 3, 4년 특히 이제 뭐 올해 작년 거의 학교마다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 토론의 어떤 그 깊이와 한계와 어떤 방향이 어디까지일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어떤 말싸움, 어떤 언쟁이나 논쟁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톤은 분명히 이제 어떤 칠토 이제 싸움인 거고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제 론이 붙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토화론의 어떤 그 바탕 아래 우리가 왜 토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가치와 정신까지 좀 담겨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합의 속에서 토론이 좀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하여간 지금의 이제 우리들이 보는 토론 문화보다는 조금 어떤 성숙한 토론 문화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 토론공화국과 토론의 전사 강자들은 토론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유동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고요.